자, 사건 속 비하인드를 파헤쳐보는 시간, 더티 머니. 더티 머니. 오랜만에 또 우리 정성원 변호사님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퍼스트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5월이 됐고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어떻게 뭐 최근 좋은 시간 좀 보내셨어요? 가족들이랑 나들이도 가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업무가 요즘 좀 가끔 바쁜 게 있어가지고. 자, 더티머니도 더 빨리 더 바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더 많은 조회수, 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직접 법률 서비스 해드려야 그러게요. 되는데. 저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예. 저희가 친절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댓글창은 열려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 더티머니 벌써 6회차입니다. 6회차 오늘 아이템을 보니까 바로 지난주에 제가 건의했던 보이스피싱. 네. 뭐 이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중고거래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이야기 해봤는데 바로 또 제작진에서 네. 적극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영화 보이스 봤냐. 근데 네. 저 빼고 아무도 안 봤더라고요. 변호사님 보고 오셨어요? 네, 저 요즘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다. 이거 보고 와야죠. 진짜 보고 오려고 했는데 네. 이게 아쉽게도 못 보고 왔네요. 바쁘셨다 치고. 네. 피디님 보고 오셨어요? 아이템 준비가 안 돼 있네. 보이스피싱을 찍자는 사람들이 지금 보이스 영화도 안 보고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이건 그러게 지금. 자, 이제 보이스피싱이 예전에는 좀 우리 뭐 개콘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좀 희화화됐어요. 맞아요. 막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어눌한 안녕하십니까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네. 뭐 어눌하게 이렇게 막 희화화가 되긴 했는데 네. 와, 이제는 무섭고 신종 수법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법부터 보겠습니다. 번호 변경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070 전화 오는 거를 다 알고 안 받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010으로 바뀌죠. 네, 요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 010으로 바꾸는 네. 기계들이 설치된 네. 현장을 적발을 한 사례인데요. 주 행위지가 한국이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뭐 중국 연변 뭐 이런 쪽으로 맞습니다. 묘사가 맞습니다. 되죠. 그런 중국에서 중국 번호로 전화를 하면 중국 국가 번호가 핸드폰에 뜹니다. 네, 국가 번호가 뜨고 아주 긴 번호가 떠요. 그렇게 뜨면은 사람들이 이거 해외 전화네 싶어가지고 안 받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방법이 070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면 앞번호가 070이 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통했어요. 070도 이게 뭐지 해가지고 뭐 중요한 전화인가 싶어서 받다가. 그것도 있고 예전에 집 번호가 070으로 시작한 적도 그렇죠. 있어요. 그랬던 예. 적 인터넷 전화 처음에 막 맞아요. 보급시킨다고. 네네. 근데 이게 캠페인도 많이 되고 뭐 개그 콘서트 이런 데서도 그렇죠. 뭐 희화시켜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리고 해서 070은 요즘 잘 안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앞번호를 네. 한국에다가 이제 그 기계를 설치를 하면 한국 번호로 앞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번호를 이제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시작하게 전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진짜 알바도 예.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젊은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저희 법무법인 퍼스트의 4층을 하는 거예요? 네, 직원을 구한다. 내지는 법무법인 퍼스트의 비서를 구한다. 아예 공고부터 내리는 네, 거구나. 그냥 공고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알바 아. 사이트나 구직 사이트에다가 공고를 올려요. 그러면은 그 공고를 검증을 하는 어떤 기관이 있다거나 이 법무법인이 진짜 존재하는 법무법인인가 뭐 이렇게 검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 더 궁금한 건 네. 법무법인 퍼스트에서 뭐 채용을 냈어. 네. 근데 채용한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요구해요? 법무법인 퍼스트에서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하진 않았는데. 원래 와서 보고 면접을 하고 뭐 이력서를 내고 해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자로 이름, 뭐 학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고 한 1-20분 뒤에 뭐 서류 검증 절차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검증 서류가 절차에 어딨어? 문자 절차지 그냥. 검증 절차에서 통과했습니다. 채용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아주 간절하니까 나 로펌에 비서로 취업했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좀 안타깝다. 네, 그러면서 연락이 오는 거죠. 지금 코로나라 가지고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변호사도 그렇고 비서들도 그렇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업무를 줄 때 그때 카페에 나가 가지고 일정 시간을 대기를 하다가 의뢰인을 만나서 우리는 위임 계약서를 주고 의뢰인이 수임료를 주면 그 수임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갖다 주면 된다. 그게 너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디 카페에서 하루 종일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디에 어떤 장소에 몇 시까지 어떤 의뢰인을 만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갔더니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의뢰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건네주는데 그때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비서 그 채용됐던 비서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대동하고 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현장을 덮쳐서 의뢰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물어보니까 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거예요. 보이스피싱의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온 거고 이 사람한테 전달을 이제 그 비서라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거 복합 기술이 들어갔네요. 그런 거죠. 전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금 운반책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비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의 자금 운반책으로 역할을 하게 됐던 거예요. 기출 변형 2번 들어갔네. 그런 거죠. 와. 피해자들이 돈을 못 받았다. 네. 그러면 대응 방법이 손 쓸 수 없는 건가요? 네,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현금으로 직접 방금 사안과 같이 로펌 비서한테 갖다 준 경우, 자금 운반책에 돈을 찾아서 갖다 준 경우에는 못 잡습니다. 네. 그리고 자금 운반책 잡아도 자금 운반책도 피해자거나 아주 하부 조직원이라서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계좌 대포 통장을 거치면서 세탁이 돼가지고 경찰이나 검찰들도 추적에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추적을 못하게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금을 갖다 주면 바로 그 현장을 덮치지 않는 이상은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동자를 잡아야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뭐 강제집행을 하든 뭐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든 받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현금이 가면은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계좌이체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이죠. 뭐, 링크 눌러가지고 뭐 입금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면 바로 알게 되면 막을 수는 있어요. 찜찜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기준을 딱 잡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기준선이면은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요구하면 다 의심해, 가족도 의심해야 돼요. 카톡, 전화 직접 대면하지 않았는데 돈을 요구를 한다. 그럼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되고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네가 피의자인데 그 문제의 금감원들. 예, 네가 피의자인데 어떤 오라고 출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오라는 게 아니라 뭘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원격으로 전화나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가지고 원격 지시를 하면 그냥 100%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라다. 그냥 다 구라예요. 구라다. 예. 그리고 실제 경찰이나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대면하기 전에는 그런 협조는 안 하셔도 됩니다. 허무맹랑하거나 좀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보이스피싱도 있는데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더티머니 영상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걸려 있는데 뭐 카톡이나 메시지나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일단은 스탑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오늘 이 스튜디오 돈돈 더티머니 6화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자, 더티머니 6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